이렇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85%, 90%를 한국 업체들이 먹고 EU 시장에서 60%를 먹는데 이게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업체들이 다른 시장에서도 그 시장들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국 배터리에 굉장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 도대체. 순이익 기준도 아니고요. 예, 매출 기준 200몇십 배 되는 이런 회사를 지금 띄우고 앉았다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은 시총 20몇 조? 22만 원인가 이 수준에서 지금 매도 리포트 낸 거 아닙니까 이거. 유진투자증권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거? 한병화 의원이 그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뭐 중국 애널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계속 코멘트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유럽 점유율 급상승이 이렇게 돼 있고 2021년에 22.6%에서 22년에 34%로 11몇 퍼센트 포인트 올라왔다. 그리고 K배터리는 2021년에 고점 찍고 하락 추세다. 지난 연말부터 생산한 CATL뿐만 아니라 S볼트, ASSC의 현지 생산도 2025년부터 본격화되고 중수출 전기차와 동반 중국산 배터리 유럽 점유율 확대도 지속되고 있고 노스볼트, ACC 등 유럽 배터리 메이커들도 생산 증산 지속 된다 이러면서 K배터리가 향후에 2030년 기준 약 30-40% 수준으로 점유율이 수렴할 가능성, 수렴한다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진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같은 채널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응대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외 배터리 업체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K배터리와 소재만 최고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누가 왜곡된 정보를 퍼나르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난 2년, 3년 동안 점유율이 확 떨어진 건 일본 배터리 점유율이 10몇 %에서 거의 반토막 나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한국 점유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유럽 시장은 한국이 먼저 진출해서 한국의 점유율이 그동안 좀 높았던 게 맞아요. 심지어는 70%까지도 찍었고요. 이제 좀 떨어져서 60 몇 %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떨어져서 30-40%까지 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도 제시를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이 막히기 때문에 여기 이 기사가 잘 분석했어요. 중국 기업이 EU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IRA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차피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EU 시장으로 중국은 어쨌거나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입니다. 중국 내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선수주 후 투자 간행을 깨고 헝가리 데브레첸에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설비 투자에 돌입할 정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수주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공장부터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가 덤핑 수주 하려고 하겠죠. 한국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는 것은 대부분 이 유럽 내 고객사들을 확보해서 그들의 주문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투자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CATL이 하는 건 뭐냐 하면요. 100기가와트시면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SK온이 미국에 짓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켄터키 테네시 1, 2, 3 공장 그 규모가 합쳐서 127기가와트신데요. 이 100기가와트시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시장에서 얼마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점유율이 중국이 올라왔다. 그래서 중국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쉽겠지만 매출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의 지위는 굉장히 확고하고 압도적일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점유율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업체가 어딘가요? 매출 규모도 제일 크고 돈도 많이 영업이익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애플이죠. 그러면 이걸 배터리 시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저도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향후 한 4, 5년 이후에 유럽 내 한국 점유율이 한 40,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4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한 50% 점유율은 충분히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지금 CRMA법, 그게 사실은 중국의 강물 의존도를 이렇게 견제하는 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의 EU 진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그게 아직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그걸 차치하고,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국의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하이니켈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엔드 차량에 주로 들어가는 배터리들입니다. 중국 업체들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LFP 배터리 중심이고요. 예, NCM 배터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스펙들이 낮은 업체,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금액 기준 격차를 어떻게 날까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가서 그 유럽 시장 내에 그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50%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35%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 한국이 워낙 하이엔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 기준 비중으로는 그 기업들의 매출 기준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 60%를 먹을 거고 중국은 한 30% 먹을 겁니다. EU 시장 내에서 한국이 중국을 2대1 수준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예, 미국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70, 80% 정도는 한국 업체들이 사실상 싹쓸이 할 텐데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중국 업체가 뭐 기술 제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설사 들어온다 치더라도 한 85% 정도는 한국 업체들이 차지할 겁니다. 중국이 기껏해야 5% 이하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85%, 90%를 한국 업체들이 먹고 EU 시장에서 60%를 먹는데 이게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업체들이 다른 시장에서도 그 시장들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무슨 지금 한병화 의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K 배터리와 소재만 최고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퍼나르고 있다고 하면서 결론으로 뭐 이야기하냐면 K 배터리 높은 이상은 미국 때문에 지속되기 전 그 이외 지역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뒤에 잘 보시면요. 이 보고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자금 동원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EU에서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한국 애널리스트로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뭐 한국 배터리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유튜브들이 왜곡한다고 하면서 한국 배터리에 굉장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 도대체.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초등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머니트리라는 코너인데 여기 나가서 에코프로 BM 실적과 관련해서 얼마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막 엿장수 마음대로 어떨 때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21년 말처럼 그럴 때는 2년치 실적을 땡겨와서 퍼 70, 200까지 줘가면서 막 고평가를 하면서 바이를 외치다가 이제는 올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제 추정 실적 기준은 퍼 35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무슨 홀드니, 리듀스니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첨보, 뭐 SKIET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정 실적 퍼 뭐 72배, 심지어는 100배 정도까지 줘가면서 바이를 외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영상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또 2차전지 주가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래저래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어떤 블로그가 뭐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왜 카카오에 대해서 더 높은 풀을 부여하면서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를 외치면서 왜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풀을 안 주면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카카오의 최근 실적 흐름을 보면 실제로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성장률이 낮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이게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펄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부여하는 걸 왜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독점 기업이 중요하냐 하면 그거는 여러분 무조건 투자에 있어서는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독점이 왜 중요하냐? 왜? 그거는 예를 들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서 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든 독점력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어서 그러면 많이 부여할 수 있어요. 채팅앱과 관련해서는 뭐 독점 플랫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결과로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고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익률이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냐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외국으로 확장되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았다고요. 안타깝죠. 그런 글들을 계속 적고 있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도 진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수준에서 글을 막 이제 제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다고 막 비판하고 그러던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지금까지 탐방만 최소 5번 이상을 했고 뭐 그동안 주담 통화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면 수십 번이 넘겠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추적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이게 잘 모르고 자료만 보고 드러난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판단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왜 탐방을 그렇게 강조하고 피터 린치가 왜 그렇게 탐방을 강조하냐 하면 제가 이게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탐방이 진짜 투자 공부의 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기별 보고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그런 거 분석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가서 회사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라든지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습은 웬만큼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거 묻고 싶어요.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 3배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그 더블 성장할 것 같은 회사에 주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 리포트를 낸 경우는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이어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어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증권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 좀 밸류에이션 방식을 바꾼다든지 등등 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가면서 계속 바이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만 유독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뭐 비중이 없어서. 근데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뭐 로봇 테마주 불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34억, 32억, 뭐 계속 이런데 1분기 실적도 31억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거 뭐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2차전지처럼 그렇게 구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4억 기록했네요. 이게 지금 시총이 2조 254억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낸 증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몇 배가 뛰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끝바람 들어간 테마주 아닌가요? 이런 거야말로 매도 리포트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병하 의원이 있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양승윤 애널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올해 2월 27일 날 확고한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 이러면서 이게 지금 2조 2천 얼마잖아요. 목표 주가를 거의 2조 원 넘는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의 목표 주가를 2월 달에 제시를 했어요.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펄은 고사하고요. 이게 매출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시가총액이. 매출이 1년 매출이 한 110억 이 정도 된다고 보죠. 그냥 PER도 아니고 PSR 매출에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0억, 1000억, 조 이것만 해도 PSR 100배죠. 그럼 200 몇십 배 되는 PSR 순이익 기준도 아니고요. 매출 기준 200 몇십 배 되는 이런 회사를 지금 띄우고 앉았다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시총 20 몇 조? 22만 원인가 이 수준에서 지금 매도 리포트 낸 거 아닙니까 이거. 유진투자증권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거?